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분노일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박미숙 씨가 병원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과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의료진의 갑질 문화와 한 어머니의 놀라운 반격을 보게 되실 겁니다. 박미숙, 올해 62살. 평생을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며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손이 거칠고 말투는 투박했지만 아들 박현우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현우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떡볶이 냄새를 맡으며 자란 아이치고는 드물게 책을 좋아했고 성적도 항상 상위권이었습니다. 미숙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떡볶이 재료를 준비하고 밤늦게 장사를 마칠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모든 것이 아들의 교육비를 위해서였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배우지 못했지만 너만큼은 꼭 의사 만들어주겠다. 미숙이 항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시장 떡볶이 장사꾼의 아들이 의사가 될 수 있겠냐며 비웃기도 했지만 미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우 역시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마침내 서울 최고 명문대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미숙은 시장 골목길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현우가 해냈다. 정말 의대에 합격했다. 의과대학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총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미숙은 아들을 묵묵히 뒷바라지했습니다. 다른 또래 아이들이 취업해서 돈을 벌어올 때도 미숙은 오히려 아들에게 용돈을 보내야 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현우가 의사 되면 다 보상받을 거야. 미숙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습니다. 드디어 현우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서울 중심가의 한 대형 종합병원 내과에서 전문의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숙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현우가 이제 진짜 의사 선생님이 됐구나. 현우는 성실하고 실력 있는 의사로 인정받았습니다. 환자들에게 친절했고 진료도 꼼꼼히 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환자들을 대할 때는 마치 자신의 부모를 모시듯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선생님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어요. 현우 선생님은 정말 마음이 따뜻하신 것 같아요. 환자와 보호자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현우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의사로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 때문에 더욱 성실하게 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내부에서 현우의 위치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고 환자들에게 인기가 있어도 그는 여전히 말단 전문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출신 배경은 동료들과 달랐습니다. 병원의 다른 의사들은 대부분 의사 집안 출신이거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장이거나 교수인 경우도 많았고 최소한 중산층 이상의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현우는 시장 떡볶이 장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출신 배경 때문에 때로는 미묘한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지만 뭔가 다르다는 시선들이었습니다. 특히 과장인 김태진 의사는 현우를 그리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김태진은 대학병원 교수 출신으로 의사 가문에서 자란 전형적인 엘리트 의사였습니다. 그에게 현우는 성분이 다른 의사로 보였습니다. 박현우는 실력은 있지만 뭔가 품격이 부족해. 김태진이 다른 의사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현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이런 상황을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가 걱정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엄마, 나 병원에서 잘하고 있어. 환자들이 많이 좋아해. 그래, 우리 현우가 최고지. 미숙은 아들의 말을 믿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숙에게 건강검진 통지서가 왔습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무료 건강검진이었습니다. 평소 몸이 아파도 병원 갈 엄두를 내지 못했던 미숙에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건강검진 받으러 가려는데 어디가 좋을까? 우리 병원에 와. 내가 직접 챙겨줄게. 현우의 제안에 미숙은 망설였습니다. 괜찮겠니? 엄마가 가서 폐 끼치는 것 아니야? 무슨 소리야? 당당하게 와. 나도 동료들에게 우리 엄마 자랑하고 싶어. 현우의 말에 미숙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들이 일하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검진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미숙은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입던 작업복 대신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고 머리도 깔끔하게 단장했습니다. 아들 의사가 일하는 병원에 가는데 초라하게 갈 순 없지. 미숙은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어 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진 당일이 되었습니다. 서울 중심가의 대형 종합병원. 미숙은 병원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높고 웅장한 건물이 마치 하늘에 닿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현우가 일하고 있구나. 미숙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장 떡볶이 장수의 아들이 이런 큰 병원에서 의사로 일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자 화려한 로비가 펼쳐졌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바닥, 높은 천장, 그리고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미숙에게는 낯설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미숙은 건강검진 접수를 마치고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엄마 병원 왔어. 알았어, 엄마. 검진 다 받고 나서 내 진료실로 와. 동료들에게 인사시켜 드릴게. 현우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동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키워준 어머니를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미숙은 오전 내내 각종 검진을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심전도 등등. 모든 검사가 끝나고 나서 오후에 현우의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내과 병동은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미숙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곧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3층에 도착해서 내과 병동을 찾아가는데 복도에서 의사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숙은 혹시 아들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현우 그 친구, 실력은 인정하지만 출신이 좀 그렇지 않나? 맞아. 시장 떡볶이 장사 아들이라며. 그래서 그런지 뭔가 세련되지 못해. 말투도 좀 촌스럽고. 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두고 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출신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결국 한계가 있을 거야. 김 과장님도 박현우를 그리 높게 보지 않으시는 것 같던데? 당연하지. 의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품격이 있어야 해. 미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런 놈들에게 보여주겠어. 우리 현우가 얼마나 훌륭한 의사인지. 하지만
미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일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미숙은 동료 의사들의 뒷담화를 들은 후에도 아들 현우의 진료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아들에게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진료실로 가는 길에서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과 병동 복도는 넓고 길었습니다. 양쪽으로 진료실과 병실들이 늘어서 있었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안내판을 보며 현우의 진료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복도 저 끝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화를 내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숙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처방전을 쓰는 게 어디 있어? 미숙은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기 위해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에 가까워질수록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도 끝 간호사 스테이션 근처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의사 몇 명과 간호사들이 어떤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뒤쪽에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김태진 과장이 한 의사 앞에 서서 손가락을 들이대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바로 자신의 아들 현우였습니다. 박현우,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의사 자격증을 땄는지 모르겠어. 김태진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의료진들이 모두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실수? 이게 실수야? 환자 목숨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지. 김태진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미숙은 아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릎 꿇어. 김태진이 갑자기 명령했습니다. 네. 현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릎 꿇으라고. 제대로 반성하려면 무릎 꿇고 사과해야지. 김태진의 명령에 주변 의료진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김태진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대 중반의 성인 남성이, 그것도 의사가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도 다 내 출신 때문이야. 시장 바닥에서 자란 놈이 의사가 됐다고 건방 떨지 말라고. 김태진이 현우의 출신을 들먹이며 모욕했습니다. 제대로 된 집안에서 자란 의사들은 이런 기본적인 실수 안 해. 너 같은 놈들이 있으니까 병원 전체가 품격이 떨어지는 거야.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뭐라고? 미숙이 큰 소리로 외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숙이 김태진을 향해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김태진은 갑자기 나타난 나이든 여성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고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김태진이 거만한 톤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저 아이 엄마야. 미숙이 현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가 나타난 것을 보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엄마, 왜 여기 있어? 내가 왜 여기 있냐고? 내 아들이 무릎 꿇고 있는데
엄마가 어디 있겠어. 미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김태진은 미숙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검소한 옷차림과 거친 손을 보고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신이 시장 떡볶이 장사하시는 분이군요. 김태진의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나 떡볶이 장사해. 그게 뭐 어때서? 별거 아니에요. 다만 병원이라는 곳이 아무나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라서요. 김태진이 맹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나라고? 내가 아무나야? 미숙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키운 아들이니까 이렇게 수준이 낮은 거죠. 의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품격이 있어야 해요. 김태진이 현우와 미숙을 모두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품격? 품격이 뭔데? 미숙이 김태진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하며 내 아들 의사 만든 게 품격이 없어? 내 아들이 환자들 성심성의껏 돌보는 게 품격이 없어? 부모의 직업과 출신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의사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에요. 김태진이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와 과장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제발. 뭘 그만해. 내 아들이 무릎 꿇고 우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으라고. 미숙은 현우에게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일어나, 현우야. 무릎 꿇을 이유 없어. 하지만 김태진이 막아섰습니다. 환자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실수를 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실수가 뭔데? 내 아들이 무슨 실수를 했는데 무릎까지 꿇어야 해? 미숙이 김태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약물 용량을 잘못 처방했어요. 자칫하면 환자가 위험할 수도 있는 실수였죠. 김태진의 설명을 들은 미숙은 현우에게 물어봤습니다. 현우야, 그게 사실이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실수했어요. 그럼 사과는 했어? 네, 했습니다. 환자는 괜찮고? 네, 다행히 큰 문제 없었어요. 미숙은 김태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실수했으면 사과했고 환자도 괜찮다니까 이제 됐잖아. 왜 계속 무릎 꿇리고 있어? 의사의 실수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그럼 당신은 실수 안 해? 의사면 실수 한 번 안 하나? 미숙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태진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내 아들이 실수를 했으면 반성하고 다음에 조심하면 되는 거야. 무릎 꿇고 모욕당할 이유는 없다고. 미숙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의료진들이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태진은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시장 떡볶이 장수 앞에서 체면이 구겨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병원이에요, 병원. 병원이면 뭐 어때? 내 아들이 여기서 일하는데 엄마가 못 올 이유 있어? 두 사람의 대치 상황이 점점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미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간호사장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나섰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환자들이 놀랄 수 있어요. 하지만 미숙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내 아들을 무릎 꿇려놓고 조용히 하라고?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분노는 가라앉을 줄 몰랐고 김태진도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해 주세요. 현우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미숙은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그만해야 해? 내 아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나한테 와서 말해. 왜 내 아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시켜? 미숙의 말에
김태진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께 연락드릴까요? 성인이 된 의사를 말이에요. 김태진의 비꼬는 말에 미숙은 폭발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이 병원을 완전히 뒤집어 놓겠어. 미숙의 선전포고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과연 시장 떡볶이 장수 출신의 어머니가 어떤 방법으로 대형 병원에 맞서겠다는 것일까요? 박미숙의 선전포고에 병원 복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김태진 과장은 비웃듯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안했습니다. 미숙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의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두세요. 현우가 일어나서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현우야, 넌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다 해결할게. 미숙은 현우의 손을 뿌리치고 김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태진인가? 이름 잘 기억해 두겠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김태진이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두고 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어. 미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현우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현우야, 집에 가자. 엄마, 아직 근무 시간이. 오늘은 집에 가는 거야. 더 이상 여기서 모욕당할 필요 없어. 현우는 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병원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김태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장 아줌마가 병원을 뒤집는다니. 웃기는 소리. 하지만 미숙은 진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현우가 죄송해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무능한 게 아니라 저런 나쁜 놈들이 문제야. 미숙은 현우를 위로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미숙은 현우에게 자세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현우야, 오늘 일어난 일 정확히 말해봐. 사실 별거 아니었어, 엄마. 현우는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축소해서 말하려 했습니다. 별거 아니라니? 무릎 꿇고 있는데 별거 아니야? 약 용량을 잘못 썼어. 그런데 바로 발견해서 환자한테는 아무 문제 없었어. 그럼 왜 그렇게 큰일 났다고 했어?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김 과장님이 날 좋아하지 않아. 작은 실수라도 크게 문제 삼으시거든. 왜? 내가 잘못한 게 있어? 아니, 그냥 출신 때문인 것 같아. 현우의 말에 미숙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출신이 뭐가 문제야? 내가 의사 면허 사서 딴 거야? 엄마,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 참고 살라고? 언제까지?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아들이 무릎 꿇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미숙은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떡볶이 장사 대신 다른 상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장님, 혹시 시간 있으세요? 미숙이 옆 가게 김치전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숙아? 우리 현우 이야기 좀 들어주실래요? 미숙은 어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김치전 아주머니는 분노했습니다. 세상에, 그게 말이 돼? 의사가 무릎을 꿇어. 그러게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당연히 화나지. 나라도 그랬으면 그 의사놈 머리채 잡았을 거야. 미숙은 김치전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시장의 다른 상인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현우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의사 된 것도 대단한데 왜 그렇게 무시해? 그 김태진이라는 놈이 뭔데 그래? 상인들의 반응을 본 미숙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미숙은 특별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형마트에 가서 여러 가지 재료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현우가 물어봤습니다. 내일 병원에 갈 준비하고 있어. 병원에요? 왜요? 내 동료 의사들이랑 간호사들한테 인사하러 가려고. 현우는 불안해졌습니다. 엄마 설마. 걱정하지 마. 엄마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야.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큰 보온통 여러 개와 일회용 그릇들을 챙겨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현우는 출근하면서도 어머니가 뭘 할지 몰라 불안했습니다. 오전 11시 미숙은 병원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중하게 접수대에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의료진분들께 음식을 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음식이요? 네, 제가 직접 만든 떡볶이랑 김밥이에요. 접수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보통은 그런 걸 받지 않는데요. 제 아들이 여기 내과에서 일하는 박현우 의사예요. 평소 동료분들이 잘 챙겨주신다고 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요. 미숙의 정중한 태도에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내과 간호사실에 문의해 보세요. 미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과 간호사실에 도착해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우 선생님, 어머님이신가요? 간호사장이 미숙을 알아봤습니다. 어제 복도에서 소동을 일으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어제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죄송했어요. 미숙이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평소 현우가 동료분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다고 해서 감사 인사로 음식을 좀 가져왔어요. 미숙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간호사장도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받기가 좀. 아, 그럼 제가 그냥 복도에 차려놓고 드시고 싶은 분들만 드세요. 괜찮으시면요. 미숙은 이미 보온통들을 열어서 떡볶이와 김밥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복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냄새 좋네. 뭐야, 떡볶이? 의료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밝은 표정으로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드세요, 드세요. 제가 3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한 떡볶이예요. 우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젊은 인턴 의사가 먼저 용기를 내서 받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미숙의 떡볶이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30년간의 경험으로 만든 비법 떡볶이였거든요.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의료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현우 선생님 어머니시구나. 현우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음식까지 만들어주시고 의료진들이 미숙에게 현우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미숙은 이런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현우가 평소에 어때요? 일 잘해요? 네, 정말 성실하시고 환자분들도 좋아하세요. 그래요? 그럼 동료 선생님들하고도 잘 지내고? 미숙의 질문에 의료진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어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잘 지내시는데 혹시 문제 있는 분 있나요? 미숙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과장님이 좀 까다로우시긴 해요. 까다로우시다니요? 현우 선생님한테만 특히 더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른 의료진들도 조심스럽게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다른 선생님들 실수는 그냥 넘어가시는데 현우 선생님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현우 선생님이 실력도 좋으시고 인성도 좋으신데. 미숙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작전이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젊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요? 미숙이 모르는 척했습니다. 현우 선생님이 무릎 꿇고 그건 좀 아니었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실수할 때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의료진들이 하나둘씩 어제 일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들으면서 속으로 계획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그때 김태진이 나타났습니다. 복도에 모인 의료진들과 떡볶이 냄새를 맡고 무슨 일인지 보러 온 것입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김태진의 목소리에 의료진들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당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어제는 제가 실례했네요. 미숙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태진은 의외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현우가 신세를 많이 지고 있다고 해서 감사 인사로 음식을 좀 가져왔어요. 과장님도 드시겠어요? 미숙이 떡볶이를 내밀었습니다. 김태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절하자니 다른 의료진들이 보고 있고 받자니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병원 규정에도. 아, 그래요? 몰랐네요. 죄송해요. 미숙이 순순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진이 사라진 후 의료진들이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착하세요. 현우 선생님이 효자시겠어요. 미숙은 이런 반응들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더 큰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박미숙의 떡볶이 작전은 예상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병원 의료진들 사이에서 현우 선생님 어머니는 친근하고 고마운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진짜 계획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현우가 가르쳐준 대로 인터넷을 켜서 여러 사이트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진, 내과 과장. 미숙은 김태진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 의료진 소개, 그리고 각종 의료 관련 기사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여기 있네. 미숙은 김태진의 프로필을 발견했습니다. 명문대 의대 출신, 대학병원 교수 경력, 현재 과장직. 화려한 경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이 정말로 찾고 있던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김태진의 약점이나 문제점은 없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검색한 끝에 미숙은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의료진 갑질 신고센터 운영. 환자와 동료 의료진 대상 부당행위 신고 접수. 미숙은 이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였고 의료진의 갑질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거다. 미숙은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신고 양식을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일찍 일어나서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목격한 일들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2024년 X월 X일 서울병원 내과에서 김태진 과장이 박현우 전문의에게 무릎을 꿇리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갑질 행위로 판단됩니다. 미숙은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상황을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의 이름도 적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후 미숙은 두 번째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습니다. 오후에 다시 병원을 찾은 미숙은 로비와 복도에서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내과 진료 받으시는 분인가요? 네, 그런데요. 제 아들이 여기 내과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서요. 박현우 선생님 아시나요? 아, 박현우 선생님. 네, 알아요. 정말 친절하시고 진료도 꼼꼼히 해주세요. 환자들의 반응은 일관되게 긍정적이었습니다. 현우 선생님은 설명도 자세히 해주시고 환자 말도 잘 들어주세요. 다른 선생님들보다 더 정성스럽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가 현우 선생님 정말 좋아하세요. 미숙은 이런 증언들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김태진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김태진 과장님은 어떠세요? 환자들의 반응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김 과장님은 실력은 좋으신 것 같은데 좀 차갑게 느껴져요. 설명을 대충 하시고 환자 질문도 귀찮아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질문했는데 그런 건 간호사한테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미숙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김태진의 평판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미숙은 세 번째 작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환자 보호자 모임 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우 선생님께 진료받고 계신 분들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참여하실래요? 미숙은 현우의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무슨 모임이요? 의료진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하고 병원 시설 개선 요구 사항도 같이 이야기해보는 모임이에요.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흥미를 보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현우 선생님한테 감사 인사도 전하고 싶었어요. 일주일 만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미숙은 이들과 함께 이응이응병원 내과 환자 모임이라는 단체 채팅방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의 목적은 좋은 의료진은 격려하고 문제 있는 의료진은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숙이 모임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박현우 선생님 같은 분들이 더 인정받고 환자들이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임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한편 김태진은 병원 내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고 환자들의 반응도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장, 최근에 뭔가 이상한 일 없었나? 김태진이 간호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요. 아, 박현우 선생님, 어머니가 자주 오셔서 의료진들하고 환자분들이랑 많이 얘기하시긴 해요. 그 아줌마가 뭔 얘기를 하는데? 주로 현우 선생님 자랑하시고 감사 인사 표현하시고 그런 얘기요. 김태진은 뭔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보건복지부 신고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진 과장님이시죠? 갑질 신고 건으로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갑질 신고요? 김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동료 의료진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김태진은 즉시 누가 신고했는지 알았습니다. 분명 박현우의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그날 오후 김태진은 현우를 불러서 따져봤습니다. 박현우, 내 어머니가 나를 신고했지? 신고요? 무슨? 현우는 정말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아들에게는 자신의 계획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 갑질 신고센터에서 연락 왔어.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과장님, 저는 정말 내 어머니한테 그만하라고 해. 안 그러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김태진의 협박에 현우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를 다그쳤습니다. 엄마, 김 과장님을 신고했어? 신고? 뭔 신고? 미숙은 시치미를 뗐습니다. 갑질 신고센터에 신고했다며. 아, 그거? 당연히 했지. 미숙이 당당하게 인정했습니다. 엄마,
왜 그런 걸 해? 내가 더 힘들어져. 내가 힘들어. 그럼 계속 무릎 꿇고 살 거야? 현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우야, 엄마 믿고 기다려. 곧 상황이 달라질 거야. 미숙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숙의 작전은 점점 효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병원 내에서 김태진에 대한 불만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님 요즘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현우 선생님한테만 왜 그렇게 심하게 하시지? 환자들도 김 과장님에 대해 불만이 많던데요. 의료진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환자 보호자 모임에서 병원장에게 공식적인 건의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응이응병원 내과 환자 보호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제출된 건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현우 전문의에 대한 격려와 김태진 과장에 대한 개선 요구. 건의서에는 30명이 넘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서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이 건의서를 받고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태진 과장을 불러 병원장의 지시에 김태진은 급히 병원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시장 떡볶이 장수 박미숙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줌마,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네. 김태진은 미숙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김태진이 병원장실 문을 두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30년 의사 생활에서 이런 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들어오세요. 병원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태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원장실에는 병원장뿐만 아니라 의료진 관리부장과 환자 만족도 담당자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김태진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앉으세요, 김 과장. 병원장 이정호는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김 과장,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병원장이 책상 위의 서류들을 들어보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신고센터에서 갑질 신고가 접수되었고 환자 보호자 모임에서 공식 건의서도 왔습니다. 김태진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병원 내 의료진들로부터도 여러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환자 만족도 담당자가 파일을 열어보였습니다. 김 과장님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대비 30% 이상 하락했어요. 그리고 의료진 대상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의료진 관리부장이 덧붙였습니다. 김태진은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원장님, 이건 분명 박현우 어머니가 조작한 거예요. 저를 모함하려고. 조작이라고요? 병원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30명이 넘는 환자와 보호자가 직접 서명한 건의서가 조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 그리고 보건복지부 신고도 허위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원장은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익명 제보들을 보세요. 모두 구체적인 날짜와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보 내용들이 하나씩 읽혀졌습니다. 박현우 전문의를 공개적으로 무릎 꿇게 했다. 출신 배경을 이유로 모욕적 발언을 했다. 다른 의료진들과 차별적 대우를 했다. 환자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 모든 제보가 사실이었습니다. 김태진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김 과장, 이런 일들이 사실인가요?
병원장의 직접적인 질문에 김태진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날은 제가 좀 화가 났다고 해서 동료 의사를 무릎 꿇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지만 박현우가 환자 안전에 관련된 실수를 했거든요. 실수야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처리 방식이 문제가 된 거 아닌가요? 병원장의 말에 김태진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의료진 관리부장이 추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김 과장님, 다른 의료진들의 실수 처리 방식과 박현우 전문의 실수 처리 방식을 비교해 봤는데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요? 다른 의료진들의 실수는 개별 상담으로 처리하시는데 박현우 전문의만 공개적으로 질책하셨더군요. 구체적인 데이터 앞에서 김태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병원장이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김 과장, 사실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게 처음이 아닙니다. 네. 2년 전에도 비슷한 신고가 있었는데 그때는 내부적으로 처리했었죠. 김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도 간호사들로부터 갑질 관련 제보가 있었고요. 병원장은 김태진의 과거 문제들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병원장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발생하면 과장직 해임은 물론 병원에서 나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김태진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의사 인생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있던 현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우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환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현우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머니가 무슨 일을 벌였을지 불안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복도로 나온 현우는 동료 의사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우야, 너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김 과장이 병원장한테 불려가서 혼쭐이 났대. 내 어머니가 신고하고 환자들 모아서 건의서 내고 그랬다며. 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행동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던 것입니다. 정말요? 응. 그리고 병원장이 김 과장한테 마지막 경고까지 했다던데? 현우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걱정도 되고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시각 미숙은 시장에서 다른 상인들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야, 미숙아. 어떻게 됐어? 잘 됐어. 그 김태진이라는 놈이 병원장한테 혼쭐 났다니까. 정말? 어떻게 알았어? 병원 간호사가 알려줬어. 우리 편이 된 사람들이 많거든. 시장 상인들이 환호했습니다. 역시 우리 미숙이야. 시장 아줌마가 의사들 눌러버렸네. 현우도 이제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겠다. 미숙은 뿌듯해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태진은 병원장실에서 나온 후 곧바로 현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박현우 선생님. 김태진이 정중하게 현우를 불렀습니다. 예전의 반말이 아닌 존댓말이었습니다. 네, 과장님. 지난번 일에 대해서 사과하고 싶습니다. 김태진의 예상치 못한 사과에 현우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현우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도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김태진의 굴복에 현우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승리였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직장 생활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당연하지. 엄마를 누구로 알고. 미숙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을까요? 과장님이 저한테 안갚음하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 이제 그럴 수 없어. 미숙은 확신에 찼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거든. 김태진이 또 문제를 일으키면 바로 걸려. 미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김태진은 현우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김태진이 현우에게 중요한 수술 케이스를 맡겼던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현우 선생님, 이 케이스 맡아주시겠어요? 선생님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요. 김태진의 180도 바뀐 태도에 다른 의료진들도 놀랐습니다. 과장님, 정말 변하셨네.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현우 선생님, 어머니 때문인가? 맞아. 그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더라. 병원 내에서 미숙은 이제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장 떡볶이 장수가 병원 과장을 굴복시킨 사건으로 유명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현우는 드디어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출신 때문에 위축되거나 차별받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현우 선생님, 요즘 정말 달라 보이세요. 환자가 말했습니다. 더 자신감 있어 보이고 더 밝아 보여요. 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로 달라진 것이 맞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김태진의 사과와 태도, 변화로 모든 것이 해결된 줄 알았던 박미숙과 현우.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김태진에게는 아직 숨겨진 카드가 남아 있었고, 이번에는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태진이 현우에게 사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김태진은 현우에게 존댓말을 썼고 중요한 케이스도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시장 떡볶이 장수한테 당했다니. 김태진은 혼자 있을 때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30년 의사 생활에서 이런 굴욕을 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반드시 보복해야 해. 하지만 이번에는 직접적인 방법을 쓸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고 한 번만 더 문제를 일으키면 병원에서 쫓겨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태진은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태진은 현우의 의료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찾아내서 문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김태진은 현우의 최근 3개월간 진료 기록을 모두 뒤졌습니다. 처방 전, 진료 소견서, 검사 결과, 해석까지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태진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네. 박현우의 진료 성과가 갑자기 좋아졌어. 최근 들어 현우의 환자 만족도가 급격히 상승했고 완치율도 높아졌습니다. 의료진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김태진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우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김태진은 현우가 퇴근 후에도 병원에 남아서 추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녀석이 뭔가 하고 있구나. 김태진은 현우를 몰래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현우는 어머니 덕분에 자신감을 회복한 후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최신 의료 논문을 읽고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고 환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소통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현우의 변화된 마음가짐은 곧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들의 호평이 늘어났고 동료 의사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진에게는 이런 현우의 발전이 눈엣 가시였습니다. 저 녀석이 잘 나가는 게 기분 나빠. 그러던 어느 날 김태진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현우가 담당한 환자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된 것입니다. 72세 당뇨병 환자였는데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김태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현우 선생님, 이 환자 어떻게 된 거죠? 김태진이 응급실에서 현우에게 물어봤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보입니다. 지금 응급처치 중이에요. 현우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처방은 제대로 했나요? 네, 표준 가이드라인대로 했습니다. 정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김태진은 현우의 처방전을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인슐린 용량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현우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표준 용량보다 약간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 상태가 악화된 건 아닐까요? 김태진의 지적에 현우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슐린 용량과 환자 악화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습니다. 환자는 원래 당뇨 합병증이 진행 중이었고 이는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진은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의료 과실이에요. 환자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죠. 과장님, 하지만 환자는 지금 안정되고 그건 다행한 일이고 문제는 잘못된 처방을 했다는 거죠. 김태진은 이 사건을 병원 내 의료진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우가 또 실수했네요. 이번에는 꽤 심각한 실수였어요. 정말요? 네, 인슐린 과다 투여로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김태진은 사실을 과장해서 퍼뜨렸습니다. 실제로는 경미한 용량 차이였지만 마치 큰 의료사고인 것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소문은 빠르게 병원 내에 퍼졌습니다. 박현우가 또 실수했대. 이번에는 꽤 심각하다던데?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며? 의료진들 사이에서 현우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괴로워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건가? 현우는 자신의 처방을 계속 검토해 봤습니다. 용량이 조금 많긴 했지만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면 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진의 선동에 의해 이 사건은 점점 더 크게 부풀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태진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박현우의 의료 과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진이 병원장에게 건의한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인가요? 병원장은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마 전 김태진 문제로 골치를 앓았는데 이번에는 현우 문제라고 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환자 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태진은 마치 환자를 걱정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죠? 인슐린 과다 투여로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자칫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장은 서류를 검토해 봤습니다. 실제로 현우의 처방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좀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김태진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박현우 어머니가 예전에 저를 신고한 일도 있고 해서 혹시 이번 일도 무마시키려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김태진은 교묘하게 미숙까지 견제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병원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태진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김 과장이 내 의료 과실 문제를 병원장한테 보고했어. 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자식이 또 뭔 짓을. 이번에는 정말 내가 실수를 한 것 같아. 비록 작은 실수지만. 현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실수인데? 인슐린 용량을 조금 잘못 처방했어. 환자는 괜찮지만. 미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태진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격에 나선 것 같았습니다. 현우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또 해결해 줄게. 엄마, 이번에는 정말 내 잘못이야. 어떻게 해결해? 방법이 있어. 엄마를 믿어봐. 미숙은 이미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김태진이 교묘한 방법으로 반격에 나왔다면 자신도 더욱 정교한 방법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끝내야겠어. 미숙의 눈에 결의가 번졌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미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태진의 교묘한 반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정교하고 강력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새벽 4시, 미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야 해. 미숙은 종이에 김태진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경력, 성격, 약점, 그리고 병원 내에서의 평판까지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30년 의사 생활, 명문대 출신.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격이 나쁠까? 미숙은 김태진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존심이 강해. 그리고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해. 미숙은 김태진의 약점이 바로 그의 자존심과 권위의식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예상치 못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동네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의료 윤리에 관한 책 있나요? 네, 이쪽에 있습니다. 미숙은 의료 윤리, 의사의 직업 정신, 환자 권리 등에 관한 책들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밤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야. 미숙은 의료계의 전문 용어와 윤리 규정들을 하나씩 익혀나갔습니다. 며칠 후 미숙은 준비된 상태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떡볶이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 박현우 선생님, 어머님이신가요? 간호사들이 미숙의 변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식적인 일로 왔습니다. 미숙의 달라진 말투와 태도에 의료진들이 당황했습니다. 공식적인 일이라니요? 제 아들에 대한 의료 과실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환자 보호자로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미숙은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병원 내부 조사라서 환자와 가족에게는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미숙의 정확한 지적에 간호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숙은 곧바로 병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박현우 의사의 어머니 박미숙입니다. 병원장은 미숙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지난번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오셨는지요? 제 아들에 대한 의료 과실 조사 건으로 왔습니다. 아, 그거는. 원장님, 저도 이제 의료 윤리와 관련된 규정들을 공부해 봤습니다. 미숙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의료 과실 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병원장은 미숙의 준비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의문점이라니요? 첫째, 제 아들의 처방이 정말 과실인지 의문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면 적절한 범위 내의 처방이었거든요. 미숙은 미리 공부한 의료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둘째, 왜 김태진 과장만 이 문제를 제기했는지 의문입니다. 다른 의료진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병원장은 미숙의 지적에 당황했습니다. 셋째, 이전에 김태진 과장의 갑질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일이 보복성 고발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미숙의 체계적인 반박에 병원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정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주세요. 그리고 김태진 과장도 함께 조사해 주세요. 김태진 과장도요? 네, 이번 고발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감정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숙의 제안은 병원장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김태진은 미숙이 병원장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또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거야? 김태진은 간접적으로 병원장실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때 간호사 하나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과장님, 박현우 선생님, 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뭐가 달라졌는데? 정장을 입고 와서 전문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체계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김태진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외부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셨대요. 외부조사위원회? 김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개입하면 자신의 의도가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장실에서 나온 미숙은 두 번째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해당 환자를 직접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우 선생님 어머니입니다. 미숙이 현우가 치료한 당뇨병 환자를 찾아갔습니다. 아, 현우 선생님 어머니시군요. 72세 김할아버지는 미숙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할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현우 선생님이 정말 잘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처방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문제요? 전혀 없었는데요. 오히려 다른 병원에서 못 고친 걸 현우 선생님이 고쳐주셨어요. 김할아버지의 증언은 현우에게 유리했습니다. 혹시 인슐린 처방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진 적 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인슐린 맞고 나서 혈당이 안정됐어요. 응급실에 간 것도 원래 예정된 검사 때문이었고요. 미숙은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환자 본인이 현우의 치료에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미숙은 김할아버지의 증언을 녹음으로 기록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현우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미숙은 강력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날 미숙은 세 번째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김태진의 다른 환자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김태진 과장님께 진료받으시는 분들이세요? 미숙은 김태진의 환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네, 그런데요. 김 과장님 진료는 어떠세요? 환자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솔직히 좀 불친절해요. 설명도 대충 하시고 질문하면 귀찮아 하세요. 한 번은 제가 아픈 걸 말했는데 그 정도는 참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미숙은 김태진에 대한 부정적 증언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사들한테는 안 그러시는데 박현우 선생님한테만 유독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한 환자의 증언은 더욱 결정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심하게 하신다는 거죠? 박현우 선생님이 환자를 친절하게 돌보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한다고 말씀하시고 꼼꼼하게 검사하면 과잉 진료라고 하시더라고요. 미숙은 김태진의 현우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와 방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언들을 확보했습니다. 일주일 후 미숙은 수집한 모든 증거와 증언을 정리해서 병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원장님,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조사 결과라니요? 제가 독자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미숙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첫째, 해당 환자는 제 아들의 치료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의료 과실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둘째, 제 아들의 인슐린 처방은 환자 상태를 고려할 때 적절한 범위였습니다. 셋째, 김태진 과장의 환자들은 그의 진료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김태진 과장이 제 아들을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방해했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습니다. 미숙의 체계적인 보고서에 병원장은 경악했습니다. 이 모든 걸 어머님이 직접 조사하신 건가요? 네, 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요. 병원장은 미숙의 전문성과 체계성에 감탄했습니다. 마치 전문 조사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김태진 과장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재조사요? 네, 개인적 감정으로 동료 의사를 모함했을 가능성에 대해서요. 미숙의 요청에 병원장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김태진은 다시 병원장실에 불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김 과장, 박현우 선생님에 대한 고발이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환자 본인이 직접 증언했어요. 박현우 선생님 치료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김태진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박현우 선생님을 지속적으로 견제했다는 증언도 여러 건 들어왔고요. 병원장은 미숙이 제출한 증언들을 하나씩 읽어줬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경고입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과장직 박탈은 물론 병원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김태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미숙의 완벽한 반격에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현우에게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현우야, 모든 게 해결됐어. 정말요? 어떻게요? 엄마가 다 조사해서 증명했어.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현우는 어머니의 노력에 감동받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거야. 엄마가 뭘 위해 사는데. 미숙은 뿌듯해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확실하게 끝낸 것 같았습니다. 김태진에 대한 병원장의 최후 통첩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 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현우는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고, 김태진은 더 이상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현우는 진료를 마치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야? 병원에서 올해의 우수 의료진으로 나를 선발했어. 미숙은 전화기 너머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우리 현우가? 네, 환자 만족도와 치료 성과, 그리고 동료 평가까지 모든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대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또 뭐가 있는데? 승진 제의를 받았어요. 내년부터 부과장으로 일하게 될 것 같아요. 미숙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장 떡볶이 장수의 아들이 병원 부과장이 되다니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어머니를 모시고 고급 한정식집에서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이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인정받은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위축되어 살았을 거예요. 현우는 진심으로 어머니에게 감사했습니다. 엄마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저도 당당해질 수 있었어요. 미숙은 아들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한 가지 말해줄 게 있어. 뭐예요? 사람은 출신이나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가짐과 노력이 중요한 거야. 미숙의 말에 현우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자랐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오히려 그 경험이 너를 더 훌륭한 의사로 만들어준 거야. 왜요? 시장에서 자란 아이는 서민들의 마음을 더 잘 알잖아. 환자들이 내게 마음을 여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현우는 어머니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다른 의사들보다 환자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는 현우의 승진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많은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현우 선생님, 정말 축하드려요. 부과장님이 되시면 저희 많이 도와주세요. 동료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으며 현우는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인물이 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김태진이었습니다. 박현우, 아니, 부과장님. 김태진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과장님. 현우도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해요. 김태진의 축하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겪으면서 그도 많은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김태진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선생님을 출신으로 판단하고 부당하게 대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현우는 김태진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과장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김태진의 사과를 받아들인 현우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다시 시작해봐요, 과장님. 두 사람의 악수를 보며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편 미숙은 시장에서 다른 상인들과 함께 아들의 승진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야, 미숙아. 현우가 부과장 됐다며? 그럼 우리 현우 대단하지? 시장 떡볶이 장수 아들이 병원 부과장이라니. 상인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미숙아, 넌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런 큰 병원을 상대로 이길 생각을 했어? 김치전 아주머니가 물어봤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내 아들이 억울해서 참을 수 없었던 거지. 그래도 보통 사람은 못해. 포기했을 거야. 포기? 내가 왜 포기해? 내 아들인데. 미숙의 말에 상인들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모성애는 무섭다니까. 우리도 미숙이처럼 당당하게 살아야겠어. 며칠 후 현우는 새로운 부과장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회의에서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내과가 더욱 환자 중심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가요? 병원장이 물어봤습니다. 첫째, 의료진 간 상호 존중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출신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실력과 인성으로 평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습니다. 현우의 제안에 다른 의료진들이 공감했습니다. 둘째, 환자와의 소통을 더욱 중시하겠습니다. 환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네요. 병원장이 만족해했습니다. 셋째, 후배 의사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후배들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주겠습니다. 현우의 제안들은 모두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현우의 리더십 하에 내과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의료진 간의 갈등이 줄어들었고 환자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김태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우의 진심 어린 리더십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이제는 후배 의사들을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 부과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김태진이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온 후로 병원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과장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현우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1년 후 현우는 병원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은 전설의 어머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숙은 병원을 찾아온 다른 환자 보호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박현우 부과장님 어머니신가요? 네, 맞아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머니 덕분에 병원이 많이 좋아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예전에는 의사들이 환자를 대충 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모든 의사들이 친절해졌어요. 보호자의 말에 미숙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들끼리도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미숙은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과 현우는 함께 시장을 걸었습니다. 현우가 어릴 때 뛰어놀던 그 시장이었습니다. 현우야, 후회하지 않지? 뭘요? 시장에서 자란 것 말이야. 전혀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현우의 대답에 미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이 시장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왜? 여기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현우는 시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강인함과 포기하지 않는 정신도 배웠고요. 미숙은 아들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할 거예요. 그것이 엄마가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요. 두 사람은 석양이 지는 시장을 걸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년 후 현우는 과장으로 승진했고 결국 병원의 의료원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은 의료계의 전설적인 어머니로 여러 매체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이들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출신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부당한 일에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때로는 우리 사회에서도 출신이나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박미숙 어머니가 보여준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정의롭게 맞서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외모나 출신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실력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참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맞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현우처럼 자신의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을 더 따뜻하고 이해심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박미숙 어머니처럼 가족을 위해,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차별을 목격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부당한 일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정한 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